안녕하세요, 이ren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코드입니다. 하락장이 길어지면서 투자 열풍이 식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왜 투자하고 있는지에 관해 말해보려 합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 삼아 나아가라는 부처의 말씀처럼 투자의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의 이유에 대해 말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 말해보려 해요. 눈앞에 보이는 이 화려한 건물들, 그리고 스포츠카, 우리의 자동차들, 그리고 이런 핸드폰, 이 모든 것은 사실 현존하고 있는 우리의 자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대출에 의해서 미래에 있는 가치를 끌어다 온 빚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고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진짜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현상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과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긴 이제 이데올로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본주의 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먼저 A라는 은행에 어떤 한 사람이 5천만 원을 넣게 되면은 그 5천만 원은 지급 준비율이라는 개념 하에 대략 10% 정도를 이제 은행에서 떼놓고 나머지 4,500만 원은 다른 기타 사람에게 대출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 4,500만 원은 또 세상을 돌고 돌아 다시 은행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은행은 다시 10%인 450만 원을 떼고 또 다시 대출이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이제 은행은 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처음에 있던 5천만 원은 6억까지 불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실제로 우리 삶에 있는 돈은 5천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 있는 돈 6억이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이게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국가가 허용해 줬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돈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그 전을 들여다보면 되겠죠. 자본주의 전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전에는 보시는 영상처럼 한정된 재원, 한정된 금의 양, 또 한정된 노동력,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이 가장 쉬운 그 쟁탈 방법이기 때문이었는데요. 너가 가진 것을 내가 가져오려면 그 사람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뭐 전쟁의 역사가 있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돈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고 전쟁은 서서히 줄어들어 나갔죠. 물론 무기가 발달하면서 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제 죽일 수 있는 위협이 되면서 전쟁이 멈춘 것도 있지만, 이제 많은 전문가라든지 학자들 사이에서 자본주의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인간의 욕망과 가장 맞닿아 있고 그리고 가장 문명화됐기 때문이죠. 폭력성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자본주의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를 이제 이해를 했으니 투자라는 개념이 자본주의에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은행을 통해 쏟아져 나온 돈들은 우리 사회로 풀려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 보시다시피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있을 수 없는 차가 만들어지고 건물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노동소득만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노동소득만큼이나 자본소득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권투로 치자면은 링 위에서 자본소득, 노동소득 양쪽 펀치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노동소득만 쓰게 된다면 왼팔 하나로 싸우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자본소득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앞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노동소득만큼이나 자본소득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만약에 노동소득으로만 의지하게 된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20년 전 짜장면 가격 그리고 지금 짜장면 가격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임금도 오르긴 올랐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밖에 커버를 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본소득이 언제나 성장을 빨리 하기 때문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미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은 계속해서 세상에 풀려나오고 있고요. 우리는 뛰고 있지만 그 뛰고 있는 속도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돈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의 노동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멈추게 된다면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처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템포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고 묻게 된다면 일부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일부러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우리 모두가 이미 예전에 불을 쌓았고 그 불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황이 온다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불을 쌓은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영원히 그 가치를 가지게 되니까요. 저도 파이어족이 되고 싶습니다. 예, 뭐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구매력을 그냥 단순히 보존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추월차선을 타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인가요? 예, 맞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주지 않으면은 세상은 이제 정지하게 되고 아무도 나가서 일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은 가치는 계속 유지될 테니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것이고 풀려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원동력 삼아서 세상을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계속해서 뛸 수 있나요? 뛸 수 없죠. 네, 어릴 때 물론 우리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습니다만은 사회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득이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 62세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전부 다 그럼 그때는 다시 연금밖에 소득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다시 줄어들게 되는데 하지만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병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나이 어리다고 해서 봐주나요? 아니죠. 돈은 언제나 필요해. 우리가 살아있는 한. 뭐 돈보다 그 이상의 가치는 있을 겁니다만 하지만 돈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평균 연령이 83.5세예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노동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나이가 들에 따라 이제 당연히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 소비를 할 때 노동소득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본소득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밑에 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보시는 이 막대가 이제 노동소득이죠. GDP로 보면 되나요? 네, 국민 총소득인데 이게 늘어나는 수치예요. 하지만 이게 늘어나는 것보다 이 밑에 있는 노란선 보이시나요?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게 부동산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 못지않게 이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식시장은 더 가파르게 올랐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의 노동소득은 절대로 자본소득의 증가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를 멈출 수 있는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명하게 노동소득도 챙기되 자본소득도 같이 챙겨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를 배제할 수가 없게 되는데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네, 그 유명한 코스톨란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란이 유럽에서 투자하시는 분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지금은 이제 운명하셨지만 코스톨라니의 달걀도 유명하죠. 그렇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었을 거예요. 코스톨란의 달걀. 예, 이분은 이렇게 말했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부자와 결혼한다. 둘째, 대박 사업 아이템을 만든다. 셋째, 투자를 한다. 뭐가 가장 쉬워 보이나요? 첫 번째, 부자와 결혼한다. 사실상 힘들죠. 그렇죠. 예, 부자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 부자가 나와 결혼을 한다.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사업 아이템을 만든다. 뭐 현실성이 있죠. 하지만 여기에 따른 자본이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 시간, 준비 시간, 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우리는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많을 거고요. 네, 이것도 약간 힘든 부분이 있죠. 마지막 셋째, 투자를 한다. 간단하잖아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소액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투자를 하게 되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까? 사실 자본주의에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가장 자본주의에 잘 적응하고 혜택을 받고 1등한 것은 누구냐? 바로 기업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 기업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뒤에 보시는 구글, 뭐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다 테슬라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기업들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우린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그 자본주의에서 1등을 한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동소득보다 지금 나 자신보다 자본주의에 더욱더 잘 적응했고 거기서 1등을 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이렇게 돈이 풀린 상황에서 그러면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 풀려나가는 돈만큼 또 기업이 성장한 만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 것에 보상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여기 보시죠. 이게 GDP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GDP고 미국 GDP입니다. 이 빨간색 선이 미국 S&P 500 주식시장이에요. 보시기에 어떤가요?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GDP가 성장하는 만큼 주식시장은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식시장은 모든 사람이 투자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지 못하든 늘어나는 돈만큼 GDP가 늘어나는 만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 밑에 게 M2라고 해가지고요. 요 파란색 선입니다. 미국에서 풀린 돈의 양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신데요. 어떤가요? 요 빨간색은 말 그대로 S&P 500 미국 대표 기업들이고요. 주가고요. 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거의 흡사하죠. 당연히 주가는 출렁거림이 크기 때문에 이제 더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때 더 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그 맥락은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 인플레이션에 우리 자산은 녹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투자가 우리의 소득이 투자가 되어 있다면은 그만큼은 해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크게 봤을 때 그런 거 아니냐. 한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기업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애플을 하나 가져왔어요. 애플. 너도 알고 나도 대표죠. 알고. 대표 기업이죠. 뭐 주식 투자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미국의 대표 기업. 떠오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요 파란색이 EPS고요. 요 검은색이 주가입니다. 어떤가요? 이것도 비례하는 모습. 비례하죠. 예, 얼추 비슷합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떨어지면 다시 따라 붙고요. 올라가면 떨어지면서 따라 붙습니다. 예, 이렇게 눈속임이 없다는 거예요. 만인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 그대로 우리에게 투자한 우리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식을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인데요. 10 몇 년 전이죠. 제가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어린 아기를 업은 여성이 돈을 구걸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를 하고 지나갔는데 차마 무시를 할 수 없더라고요. 다시 뒤돌아보게 되고 결국에 제 주머니에 있던 소량의 돈을 건네주게 되었는데 그때 그 어린 아이였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이 10달러보다 저 여성에게 쥐어진 저 손 안에 있는 10달러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요. 더 소중하다는 것을, 더 소중히 쓰일 거라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몰랐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로 그 이야기를 끌고 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이 됐든 당장 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자금은 필요합니다. 자금이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자금이 필요한 소중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이 들어간다면 그들은 이제 꿈을 이뤄낼 것이고요.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기업을 만들고 더 나은 기술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은 우리 세계를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풍족하게 만들 거고요. 그 혜택은 고스란히 제가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된 내 돈도 그 회사가 성장한 만큼 다시 주주 친화 정책으로 해서 나한테 돌아올 거고요. 예, 투자는 제가 이런 거라 생각해요. 같지만 이제 같지 않은 가치.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그쪽으로 감으로써 인해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고 그 밝게 만든 그 보상으로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투자의 이유를 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투자를 어려워하고 투자라고 하면은 안 좋게 생각하는지 투기라고 들게 되고요. 그건 우리가 이렇게 도박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무의식 속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뭐 누구 삼촌이 무슨 투자해서 망했네, 누가 뭐 해서 망했네. 저도 그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예, 뭐 주변에서 한국인이라면 다 들었을 얘기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뭐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뭐 손목이 잘리네 뭐라 하면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하나를 뭐 가져왔는데요. 요게 보시면은 돼지 저금통이네요. 예, 돼지 저금통이에요. 우리나라 학교에서 우리 어릴 때 보면 초등학생 때 보면 빨간색 돼지 저금통 그거 선생님이 가르치잖아요. 투자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투자란다. 저축의 중요성이요. 예. 근데 미국 학교는 돼지 저금통이 다르더라고요. 파란색이네요. 예, 뭐 파란 색깔이 다른 게 가장 큽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구멍이 4개고요. 구멍이 4개군요. 네, 동일 비율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나가 저축이죠. 그다음에 소비, 그다음에 기부, 그다음에 투자가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원을 용돈을 받았다고 하면 500원씩 넣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저축만큼이나 기부가 중요하고 저축만큼이나 소비가 중요하고 저축만큼이나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당연히 이런
가치관을 주입받고 배우는 미국 사람들과 우리는 투자에 대한 접근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저도 하루빨리 이런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투자는 나쁜 것이 아닌 우리 사회를 이루는 자본주의 살아감에 있어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저축만큼이나 투자도 중요한 행위다. 라는 것을 알려준 도식화해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의 중요성을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주저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가 있죠. 바로 리스크. 이제 원금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 전문 분야인데요, 이건. 네, 전문 분야입니까? 예. 네, 뭐가 전문이죠? 저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서 예,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트레이딩이 아무래도 장기 투자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더 필요하죠. 빠른 손절 라인을. 손절과 빠른 입절. 예, 그게 중요하죠. 예, 리스크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이 리스크에 관련돼서는 리스크를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관리하는 법을 한 3부, 4부로 나눠가지고 다음 영상에 올리려고 해요.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꿈꾸잖아요. 네. 예, 파이어족을 꿈꾸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돈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리스크 관리법으로 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